자, 이번에는 서진의 통일의 역사적 의미를 볼게요. 자, 서진이 이제 통일했죠. 한 그 위초를. 근데 이제 통일 기간이 그렇게 길지가 않아요. 한뭐 40년 정도, 40년에서 45년, 그 정도 이제 통일을 했는데, 이때 이제 그 서진을 세웠던 사람이 누구냐면 사마시 집안의 사마염이죠. 사마염. 원래는 사마시에는 이제 조조에 있었던 사마 중달부터 이제 쭉 시작하잖아요. 그래서 사마위라고 하죠. 또 사마위, 사마 중달을. 예. 그 사마위가 있고 그다음에 그 아들이 사마사, 사마소 있고 그다음에 이제 진나라를 건국했던 사람이 사마영이에요. 이 사람이 진나라를 건국을 했죠.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이 사마연도 똑같이 성향이라는 방법으로 이제 뭐냐면 위나라부터 이제 왕후부터 이제 황제부터 위임을 받아 갖고 지위를 받아서 황제가 됐던 상이야.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는데 그래서 사마염이 서진을 세웠다. 예. 보시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사마염이 이제 개혁을 좀 볼게요. 일단은 이제 오나라를 병합을 했고요. 예. 그전에 이제 나라는 위나라 때 병합이 됐고 또 남아있었던 오를 이제 뭐냐면 통합을 했죠. 예. 그다음에 이제 점점 가전제를 실시했다. 그래서 요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기출문제 나왔죠. 요거 정가전제. 자, 정가전의 목적은 삼국통일 이후에 유민의 정책과 농경생활 안정을 위한 것이고요. 그다음에 전전과 이제 가전이라고 하는데 서로 연결돼 있어요. 예. 그래 갖고 이제 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 토지를 나눠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전제는 이제 먼저 점전제부터 볼게요. 예. 요거 설명이 이렇게 좀 정리가 여기부터 쭉 있는데 네. 자, 요걸 좀 분리시켜야 되는데 좀 약간 같이 있네. 요걸 가지고 좀 설명할게요. 음, 중전지가 있고 잠깐만요. 네. 자, 여기 이제 먼저 점전제부터 이제 볼게요. 점전제. 어, 점전제는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하나 대토지 소유와 농로 제한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요거는 이제 아니 다시 설명할게요. 전전제는 대토지 소유 농로 제한과 그다음에 땅을 나눠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그래서 첫 번째 대토지 소유 농로 제한은 이제 호족들에게 적용되죠. 호족들이 그 당시 대토지나 농로들이 이 많이 갖고 있으니까 제한을 하는 거고 국민 전체에겐 땅을 나눠줘요. 그래 갖고 그때 국가가 이제 그 남자에겐 70무, 여자에게는 30무 간품에 따라 나눠주게 되죠. 그 가전제는 여기 이제 두 번째 땅을 나눠준 것에 강제 의무 경작지를 정해 놓는 거야. 이걸 가전이라고 요. 예. 그래 갖고 인제 어 있는데 그 남자는 50무 여자는 20무야. 그래서 앞에서 남자가 이제 70무를 이렇게 부르면 50무를 강제로 이제 의무적으로 경작을 하는 거야. 여기에 의무 경작지를 정해 놓은 이유가 뭐냐면 전쟁 기간 와중이기 때문에 좀 그 여파가 있겠죠. 통일되더라도.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람들이 도망가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한 곳에 정착시키기 위해서 땅을 지급하고 그 땅 중에 일부를 의무 경작지로 정해 놓는 거야. 예. 그게 가전제예요. 그래서 전전제와 가전제는 이게 서로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정가전제로 또 부르죠. 그래서 인제 땅을 지급할 때 연령에 따라 차이가 있고요. 귀족은 가역의 의무가 없고요. 이 가전지급자는 호조식에 따라서 일정한 세금을 납부한다. 그래서 인제 호조식 관련된 내용이 예전 앞에서 설명했죠. 그래서 인제 결과를 보면 호족의 대토지 소유 제한, 국가재정 확충, 농민 생활의 기반을 안정하게 하려고 했던 것이 정가전제였다. 요거 예전에 한번 호주시와 연계돼 갖고 시험에 나왔어요, 요 부분이. 좀 기억을
해두시고 요 관련된 내용이 이렇게 연결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점전제와 가전제를 따로 개념적으로 분리하시고 그리고 서로 개념적 분리되더라도 서로 연결돼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다음에 의일은 호안 이대로 이제 방기됐던 손흥민에 대한 국가 규제를 제시도 했고 북의 균전제의 선례가 되었고요. 한계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그 관료들에게 상당한 규모의 점전을 허용했다는 거야. 한계를 지어줘도 실질적으로는 상당수 이제 그 가지고 있는 땅들 이제 거의 대부분 인정해줬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국가가 관여해갖고 그 토지를 파악을 했다. 그런데 의미가 있는 거죠. 얘는 파악이 안 됐는데, 자 호조식이라는 것이 이제 있는데 앞에서 이제 호조식을 그 정비했다고 했죠. 호를 기반으로 해갖고 했던 거다. 그리고 그 내용에는 이제 앞에서 위나라 호조식하고는 좀 약간 그 부과된 대상이 좀 다르죠. 여기는 비단 이필 면 이근인데 여기는 변 삼필 면 상근 이렇게 이제 면은 이제 오늘 목화라는 보다는 배, 삼배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근데 기준은 호주식이다. 이게 공연 기출 문제에 관련된 내용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으니까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호등을 기준으로 했는데 호등의 기준 자체가 토지죠. 예, 토지를 얼마나 갖고 있어서 호등을 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서진의 문제점 볼게요. 서진은 거의 뭐 40년, 50년 있다가 망한 왕조잖아요. 어떤 문제점이 많기 때문에 그게 금방 망했겠죠. 자, 일단 중앙정계 진출에 귀족세력들이 발전이 됐고 지방호력들이 끊임없이 발전 후 유민들이 발생했다는 거. 그다음에 두 번째 봉건제 시신인데 이게 나중에 이제 파랑의 난하고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제 왕실의 울타리 삼기에서 왕실 위태로 때 같이 도와줄 수 있는 세력들이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그 왕자들에게 지방 요직을 분봉하는 봉건제를 실시했죠. 그 왕자들이 뭘 갖고 있냐 군사력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게 양면의 칼인 게 뭐냐면 그 한때는 도와줄 수도 있지만 황제가 무능하고 그럴 경우에 어릴 경우에는 이 왕자들이 권력을 가지고 뭐냐면 또 군사를 가지고 자기가 왕이 되겠다고 내란이 일어날 수 있는데 대부분 전자보다는 후자가 많아. 이 명나라 때도 그랬어요. 명나라 초기 때도 봉건제를 일시 시작했잖아. 그 홍무제 때야. 그때 이제 그것 때문에 반란이 일어나고 됐잖아요. 하여튼 봉건제 실시 배경은 지방호족대 발전 후 유민이 많아지고 봉건적 통치가 형성되면서 주군의 지방 군사에 장악을 했기 때문에 그고 그래서 위나라 멸망 원인은 항조가 억압하는 그는 고립무원 상태에 빠졌기 때문에 파겠다. 예. 그래서 황실의 울타리가 없이 황제만 고립하다 보니까 뭐냐면 금방 망했다고 판단하는 거야. 황실 울타리를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그 당시 주군의 지방관 그러니까 이제 자사나 태수가 가지고 있는 군사권을 뭐냐면 그 어떻게든 요 왕자 쪽으로 해갖고 이렇게 기속시키려고 했던 거죠. 예. 그래서 왕들에게 이제 왕자들에게 이제 왕들이죠. 왕들에게 일정한 땅을 나눠주고 그 지역에 있었던 주군의 지방의 어떤 자사 태수나 군사권을 해소해서 왕실의 울타리 삼으려고 했던 건데 자 근데 이제 문제는 이게 잘 안 됐죠. 예. 오히려 이런 것들이 왕자들의 세력을 강화시켰다. 음. 그러니까 이들은 이제 각각 왕이라고 하죠. 보통 황제 밑에 있는 사람들 왕자들 이제 왕이라고 하잖아요. 네. 하여튼 왕들이 이제 권한이 커졌다. 그래서 나중에 파랑의 난의 배경이 됐던 거죠. 그다음 허무적인 염세주의가 유행했다는 거. 민들은 유교의 예교주의를 배척하고 학락주의와 노장 사상에 의한 허무적 염세주의가 빠졌고 그다음 오후의 만리장성 이남으로 거주를 허용했다는 거. 예. 그래서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됐죠. 예, 오후들이. 그래서 이게 만리장성이 이제 이주가 많아지죠. 만리장성. 그래갖고 그 오후들이 이제 들어오면서 만리장성에서 이제 정착하면서 일정 정도 하나가 돼요. 얘네들이.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문제가 있다 그래갖고
그 당시 그거에 대한 이제 비판이 있었어요. 예. 그래서 누가 이제 비판했냐면 강충이라는 사람이 있어. 강충. 하시려고 했다. 강충이 사형론이라는 걸 주장하죠. 그래서 이제 이걸 위험하다. 얘네들이 언제 반란을 일으킬 수 있으니까 그 당시 그걸 뭐냐면 바꿔 몰아내자 얘네들 만리장성 이북으로. 그래서 이제 이런 주장도 있었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뭐그 강충만 한 게 아니라 위나라의 등에도 했고 서진의 각흥도 했고 근데 이제 이거에 대해서 정부가 무시를 했죠. 예. 그래갖고 이제 하여튼 이게 나중에 이제 후환이 되죠. 그래서 이게 나중에 영가의 난이 바탕이 되잖아요. 자, 서진의 멸망 과정을 볼게요. 무제 때부터 정치에 무관심했고 그래도 무제는 좀 능력이 있으니까 그냥 넘어가는데 그 아들 때 문제가 된 거야. 이 사람이 이제 해제 때인데 해제는 이제 숙맥, 보리와 그 콩도 구분하지 못할 정도로 상당히 좀 정신 박야였어요. 좀. 어.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그 황태우였던 양씨하고 그다음 해제의 그 부인이었던 가씨 간의 어떤 권력 다툼? 그래서 이제 외척 간의 대립도 있었고 그러면서 이제 요 외척 간의 대립 때 누가 끼어들었냐면 그 왕실의 울타리 역할을 했던 파랑들이 이제 황실을 구한다고 명분안에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워요. 이게 이제 뭐냐면 파랑의 난인데 그때 이제 이 파랑 밑에 북방 유목민들이 일종의 용병으로 들어왔어요. 그래서 파랑인한테 같이 참여해서 싸웠던 거야. 그것이 오히려 이제 뭐냐면 서진을 몰락시키는 계기가 되었고요. 뒤에 이제 그 영가의 난을 일으켰던 남홍로 추장이었던 유연도 요 파랑의 난에 참여했던 사람이죠. 그러다가 이제 독립해갖고 이제 있다가 그 당시 이제 뭐냐면 영가의 난을 일으켰던 거죠. 예. 결국에는 이제 뭐냐면 서진을 멸망을 시켰죠. 예. 서진은 이제 유연의 아들이었던 유충 때 이제 멸망을 시켰는데 하여튼 이렇게 해갖고 이제 일어났다. 그래서 영가의 난 예전에 시험에 나왔죠.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래서 그 민족 간의 방목, 하나의 용병을 하고 있던 유목민들이 스스로 힘을 자극하면서 그 당시 남홍의 유연이 하나으로 지치면서 유연이 이제 그 유시성도 원래 이제 나중에 자기가 이제 그대로 만들었던 거고 자칭했던 거고 이 사람이 이제 유비란다 유방을 되게 존중했어요. 그래서 유방의 존경했기 때문에 유시성을 사용했고 다시를 또 유방을 입는다 해서 한왕을 이제 자칭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부터 이제 16국이 등장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전에 파랑이랑 관련된 내용이 시험에 나왔기 때문에 좀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다음에 또 기출문제 나왔던 게 이제 그 당시 서진의 수도와 관련된 내용이었어. 서진의 수도가 어디죠? 낙양이에요. 낙양은 장안강께 중국의 제2대 수도죠. 네. 그래서 이 낙양 관련된 내용이 한번 기출이 나왔어요. 10년도 기출문제 나왔고 최근에도 한번 나왔죠. 자, 그러면 그 서진 멸망의 의미를 볼게요. 여기는 뭐 호환 채집 연출 추정이라는 게 낫지 않나? 한데 유교주의 대신해서 노장사가 불교사상이 발전됐다. 요건 뒤에 좀 문화사 할 때 좀 얘기할 거고요. 요거보다는 요거 간단히 돼 있는데 요거 가지고 좀 얘기해 볼게요. 의미는 그래서 이제 여기 보면 이제 남홍로 556국이 시작됐고요. 그 대당 제국과 수련 및 다민족 국가 주전의 형성이 기반이 되었다. 네. 그 당제국의 출현은 뭐냐면 요거는 이제 뒤에 그 남북조 위진 남북조 시대 끝난 다음에 당나라가 있었잖아요. 예. 그래서 그때 당나라가 상당히 이제 여러 어떤 유목민과 농경민의 어떤 혼합 문화였죠. 수당이 그거의 어떤 바탕이 됐다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중국의 경계선이 동서에서 남북으로 변화되고 북강 남양이 지속됐다. 여기 지도에 보시면 얘네들이 이제 서진으로 갔잖아요. 이렇게. 그래서 여기 서진으로 갔는데
요 경계선이 됐던 지역이 있어요. 그래갖고 요 경계선 지역이 이제 해수죠. 그 해이수를 중심으로 해서 남북 간의 어떤 대립구도가 형성됐다는 거. 그랬더니 북쪽은 강하고 남쪽은 약한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건 군사력 차이 때문에 될 수 있죠. 그래서 군사력 자체가 북방의 기병이 우수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 관련된 내용들 한번 봤고요. 그 다음에 이제 556국을 볼게요. 556국은 되게 복잡하죠. 예, 단어도 많고 홍로, 갈, 선비, 저, 강 5개 민족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운 16개 국가들 뭐 다 외울 필요 없을 것 같아. 근데 이제 중요한 것만 이제 좀 파악을 할게요. 56국 자체는 나올 것 같긴 한데 시험 문제 나온 게 없더라고요. 지금까지요. 예. 위진남북조 시대도 잘 나오진 않았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없어. 위진남북조 시대 이 부분이. 자, 그럼 56국의 중요한 것들 볼게요. 다 언급하지 못하겠고 중요한 왕조만 보고 이제 볼게요. 먼저 이제 56국의 스타트를 열었던 왕조가 한이죠. 유망을 존중했기 때문에 한이라고 정했잖아요. 유연이 흑노족이 된 거야. 남흑노 계통이죠. 그리고 이제 그 유연의 아들이 누구냐면 유총이에요. 이 사람이. 자, 유총이 이제 한을 이름 바꿨죠. 전조로. 원래 조인데 후에 후조가 있기 때문에 조가 똑같이 있어요. 성리에서는 조가 있기 때문에 이 앞에 있는 조를 전조, 뒤에 있는 조를 후조라고 했어요. 네. 그래갖고 이제 있고 나중에 후조가 있는데 후조가 이제 전조를 먹고 일자 통합을 해요. 일단 잠깐 아주 잠깐 통합을 해. 그래갖고 이제 성능인데 이 성능은 갈족 출신이야. 갈족은 홍노족의 한 계통이야. 같은 그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홍노족 계통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분열이 되죠. 그래갖고 이제 있다가 전년과 이제 정릉 있고 이제 그 선비족 모용씨가 생겼던 우리나라 고구려하고 이제 대항했던 그 민족이죠. 전진하고 이제 싸움이 일어났는데 결국에는 전진이 이기죠. 그래서 전연을 통합해. 그래서 잠깐 이제 또 하북이 통합이 돼요. 2차 통합이죠. 이게 1차 통합이고 2차 통합이고. 근데 이제 이 전진의 부견이 비수대전을 뻘짓을 하죠. 그래서 여기에서 패배를 해가지고 결국엔 나라가 또 분열이 돼. 그래서 후연, 대, 그다음 후진 이렇게 크게 세 개의 나라로 이제 통합이 되고 이게 대가 이제 나중에 이름이 이제 뭘로 바뀌냐면 북위로 바뀌어요. 위라고 하죠. 그래갖고 결국에는 뭐냐면 통합을 되죠. 우리나라 관련되었고 이제 후연이 또 우리나라 관련돼 있죠. 전연하고 후연은 고구려 사이가 별로 안 좋았어요. 예. 그래갖고 이제 얘네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그랬고 그다음에 중간에 선비 그 부교에 세운 전지는 또 사이는 좋았죠. 고구려하고. 그러니까 후연에서 쿠데타가 일어나서 풍시가 이제 집권하게 되는데 이게 북연이라고 하죠. 그동안 국서에도 잠깐 언급했던 나라가 있어요. 하여튼 이런 나라들 이제 북이가 통합을 하면서 뭐냐 556국을 통합을 했다. 그래서 세 번째 마지막 이제 통합했던 나라가 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내용을 보죠. 자, 오호들이 만리장성 이남에 이제 진출했는데 그게 이제 남홍로가 이제 중국 내지에 이주하면서 허용됐죠. 원래 이제 후한 말기 때 남홍로, 북홍로 이렇게 나눠졌잖아요. 그래서 남홍로가 만리장성 이남으로 내온 거야. 그리고 강족, 저족 이런 계통의 이런 티벳 계통의 애들이에요. 강족을 토벌해서 그 부락을 내지에 강중을 이주시켰고요. 위와 촉이 경쟁적으로 저와 강족을 자기 편에 들어서 강중을 이주시켰는데 뭐 여러 가지 목적이 있어. 얘네들 통제한다는 데 있고 군사를 끌어보인다 이런 이유도 있고 등등 있는데 그래갖고 이제 사형론이 이제 나오기 시작해요. 예. 그래서 이들을 뭐냐면 만리장성 밖으로 보내자. 위험하다.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렇게 이제 갖고 했는데 강통이 아니라 강충으로 알고 있는데 아까 집에
강충의 사용이 됐대요. 강충 외에도 그 당시에 지식인들이 경계하는 목소리가 상당히 많았어요. 근데 정부는 무시해 버렸죠, 그냥. 예. 그리고 나서 이제 남홍로의 한이 건국되죠. 그리고 이제 영가인항을 켜서 서진의 이제 수도 남양이 항목돼요. 요 부분이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잠깐 이제 호조가 통합된 다음에 그 다음에 또 분열됐다가 전진이 이제 뭐냐면 통합이 되죠. 저족이 세운 나라야. 예. 그래서 이제 전진이 이제 통합이 되고 나서 거기 그대로 있으면 되는데 이 사람이 이제 뻘짓을 하죠. 이 비수대전이야. 전진 관련된 내용이 이제 여기는 잠깐 돼 있는데 잠깐만 여기 볼게요. 자, 전진의 그 기틀을 세웠던 나라가 이제 어떤 사람이야? 북원이에요. 북원. 북원의 아버지죠. 그래갖고 이제 동진과 국교를 요청하고 보편적 인재를 등용하고 뭐 지배자의 사치를 금지하는 등 했고, 그리고 이제 종족성을 초월한 어떤 국가 체제를 정비하기 시작해요. 한족이라든지 그 다음에 여러 가지 홍로족이라든지 하여튼 다민족 국가 체제를 만들려고 했던 거죠. 북연 때 이제 호안 체제를 구축해. 호안 체제라는 것은 오랑캐하고 한족이 같이 뭐냐면 그 공존하는 그런 체제를 의미하죠. 예. 다문화를 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때 한족 관료였던 왕맹을 등용하죠. 그리고 관리 임명에 대한 능력에 따라 임명하고 하나 정책을 했다. 이 사람이 상당히 이제 뭐냐면 자신을 이제 한족의 군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야. 예. 자, 하여튼 그리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이 사람이 이제 저족이잖아요. 근데 이제 홍로족이라든지 선비족이나 이런 사람들 다 끌어들여. 그런데 뭐냐면 높은 지위를 주고 3인 정책을 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제 3인 정책을 할 때 자기 그 저족이면 자기 주변을 모이게 하고 핵심부를 지켜야 되냐? 근데 나머지 민족을 병방에 3인을 해야 되는데 이게 우리가 통상적인 3인이잖아. 근데 이 사람 거꾸로 해. 이 사람은 본족인 저족은 밖으로 이렇게 내보내고 그다음 선비족인 이런 사람들 이족들을 다 수도로 이주시켜요. 그래서 이제 자기 핵심부를 밖으로 쳐놓고 이런 선비족들을 끌어들인다는 거야. 예. 그래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래서 이걸 노렸던 게 뭐냐? 그러니까 이민족 간의 어떤 그 다툼이라든지 호호 간의 계층 간의 어떤 차이를 초래해서 보편적인 걸 좀 추구해 보자. 호환 간의 어떤 종족 계층 간의 다툼을 마무리하고 소융합하기 한 제도였죠. 그다음에 또 국가 통제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유목민들이 불악 중심으로 돼 있잖아. 불악을 해단시켜버려. 삼기 불악이라고 해. 그래갖고 이제 복송 그 정권 이렇게 해서 국가 통치를 강화시켰다. 그리고 이들 또 복송민들 이제 정권 참여 이제 이들 끌어들이는 그런 작업들을 했거든요. 자, 그런데 이런 것들이 성공했냐? 그거는 이제 실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비교적 하나가 진행된 저족과 문화적 접촉을 통해 종족과 일치할 도움을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여러 민족들을 끌어갖고 했고 오랑캐 자기 다른 그런 그 선비족이라든지 갈족이라든지 홍로족을 끌어들여서 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계기가 됐던 게 비수대전이죠. 이 사람은 이제 한족 군주로서 어떤 자부심, 저기 뭐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전체를 통일해야 된다는 어떤 마인드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 당시 동진이라는 정권이 밑에 있었죠. 그래서 동진을 정복하기 위해서 그 당시 그 다민족 군대를 편성해 갖고 그 당시 비수를 공격을 했죠. 근데 거기에서 이제 그냥 90만 대군이 이끌고 갔다가 비수를 넘으려고 했는데 비수라는 거는 해수의 지주예요. 해수의 지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야. 거기에 이제 앞에 있었던 이제 뭐냐면 그 선비족인가 하여튼 강족인가 하여튼 그 부대가 싸우다가 싸우지도 누나 도망을 가버린다. 예. 강족 선비족들이 무너지니까 일성급 부대가 도망가니까 그 뒤에 후속부들이 싸워보지도 않고 그냥 무너져 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안전히 패배했다. 그래서 결국에 이런 비술대전을 패배를 해서
도덕주의적인 정책을 실현 통해 종족이라는 현실적 결합 원리를 초래하고 있지만 실패했다. 그래서 상당히 이 부견은 이상주의자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예. 그리고 비수대조를 통해서 이렇게 했지만 결국에 패전을 했다. 요 기억을 해두시고요. 자, 그래서 비수대전을 계기해서 해이수를 기준으로 해갖고 남북이 이제 대립이 분리가 분열이 고착화되죠. 분열을 고착화시켰다. 남북 분열을. 여기 계기로 해서 비수대전을 해갖고 결국에는 전진이 몰락을 하죠.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다시 분열되죠. 후연, 그 다음에 대구, 여기 이제 선비족이 되었죠. 여기도 모용항이라면서 이제 모용시도 이제 선비족 계통이 하나예요. 네. 앞에서 얘기했던 잠깐만요. 여기 선비 계통의 모용시, 네. 여기도 탁팔시 이런 계통이 이제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있다가 결국엔 북위에서 다시 통일이 되죠. 네. 이런 내용들 파악을 해주시고요. 비수대전도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사람도 한번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좀 있거든요. 이 사람 정책 같은 것도 좀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럼 5호 정권의 구조를 보면 호환 부치다. 그래서 농경민을 통치하는 조직과 유목민을 통치하는 조직을 따로 설치했죠. 왜냐하면 같이 살 경우에는 농경민 한족들에게 통합이 될 거 아니에요. 융합이 될 거 아니에요. 유목민이 가지고 있었던 군대는 부족제가 유지돼야지만 유목사회가 유지돼야지만 그 강력한 기병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제 호환 농경민하고 유목민을 따로 통치를 하려고 했다. 물론 이제 북경같이 이제 호환을 같이 이제 거주하면서 같이 하려고 했던 사람도 있긴 있지만 예외적인 거 전반적으로 본 거예요. 그다음에 종실적 군사 봉건제를 실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종실하는 거 황제의 일가 친척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이제 각 부족의 또 부족 장이기도 해요. 이 사람들이 군권을 장악해서 군사권을 분산을 했고 그다음에 정복제에 대한 대책으로 3인 정책을 추구했다. 이런 것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이제 동지행 관련된 내용을 이제 볼게요. 동지행. 자, 동지행부터 해서 송지, 양진 이렇게 이제 다 같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동지는 어떻게 공부했냐면 그때 이제 그 서진 멸망 후에 그 일족이었던 사마해가 도망을 왔어. 그래서 건업에서 이제 뭐냐면 건국이 됐죠. 네. 건강, 난경라고 하죠 또. 그래갖고 이제 똑같은 진이지만 낙양이 상대적으로 서쪽에 있기 때문에 서진이 되는 거고 여기는 이제 상대적 동쪽이기 때문에 동진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왕도 낙양 명족이었던 그 왕도의 도움을 받고 뭐냐면 건국을 했죠. 그래서 이때 건국하는 과정에서 하북 귀족들, 그러니까 밑으로 이제 쫓겨났던 하북 귀족들과 강남 귀족들이 결합이 됐어. 왜냐, 강남 귀족들 입장일 때는 오랑캐 통치를 받는 것보다는 좀 한족 물론 이제 문화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좀 다르긴 하지만 한족들의 통치를 받는 게 낫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하북의 귀족과 강남의 토착 귀족이 뭐냐면 결합이 됐다. 예. 그리고 이제 이런 것도 있고. 자, 그런데 이제 이거는 초창기 때 얘기고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뭐냐면 그 당시 하북에 내려왔던 귀족들이 좀 약간 특권을 누리면서 갈등이 시작되죠. 뭐 차별도 하고. 예. 그래서 이제 그 교민이 그 다음에 구민 토착 기준 그 오성이라고 하죠. 예. 그거는 이제 차별이 있는데 그럼 남조의 귀족을 좀 볼게요. 귀족이서 다 똑같은 귀족이 아니라 여기에도 급이 있어. 급이. 그게 이제 교송과 오송이 있어요. 교송이라는 것은 이제 북방에 왔었던 귀족들이죠. 예. 그래서 얘네들은 이제 내려올 때 자기만 내려온 게 아니겠죠. 그 일가 일축 일가들이나 아니면 이제 노비들 뭐 이런 사람도 같이 내려왔겠죠. 기술자도. 그래서 나름대로 선진 문화를 전파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사람들인데
그래서 얘네들 안에서도 또 급이 나와요. 처음 내려왔던 귀족들, 조도 귀족이라고 하는 귀족도 있어. 이들이 이제 귀족사에서 제일 위에 있는 차지하는 애들이고요. 나중에 내려온 귀족도 있어요. 얘들은 이제 군사력을 가지고 있어요. 만도 귀족이라고 하죠, 얘네들은. 그래서 얘네들 밑에 한 부류가 이제 만도 귀족이야, 얘네들. 이렇게. 예. 그래서 이제 실권을 갖고 있고, 나중에 이제 왕조 교체를 했던 사람들은 이제 요 만도 귀족 출신이야. 좀 앞에서는 조도 귀족보다 급이 좀 낮은 애들이죠. 그리고 토착 귀족 있죠. 예. 토착 귀족을 뭐라고 하냐면 오성이라고 해요. 오성. 어. 오성은 이제 오나라 방언을 한다는 거예요. 오나라 가보면 중국 가보시면 이제 상해라든지 그 강동 지역의 언어들이 북경 언어보다 좀 완전히 다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나라 언어를 했을 때 오성인데 남반 톡착인들이죠. 예. 그래 갖고 있는데 얘네들 오성하고 요 그 만두 귀족을 합쳐 갖고 한문이라고 해요. 요게 인제 얘네들이 차지하죠. 얘네들은 얘네들보다 같은 귀족이긴 한데 급이 좀 다르죠. 얘네들은 좀 사족 계통이고 얘네들은 한문 계통이야. 예. 그래서 사족 중에 일부는 어 토지도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높은 간직도 인제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뒤에 얘기했지만 이 국분 중정제에 입각해 갖고 이 사족도 이제 가문의 등급이 높다 보니까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근데 상당수는 또 몰락한 사람도 많아요. 왜냐면 얘들이 원래 인제 강나라에 살았던 민족 얘들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인제 내가 도약할 곳은 고향이다.' 생각해 갖고 토지를 그렇게 많이 갖고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일부 그 사족들은 잘 먹고 잘 사는 애들이 많은데 상당수는 또 몰락해 갖고 이 대들 갈수록 인제 뭐냐면 명망만 있지 그 뒷받침 군지 그 경제 군사력이 없게 돼요. 그래서 인제 뭐냐면 실력이 그러니까 그 실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이제 몰락한 사람이 등장해. 이 조도 귀족 안에서도 사족 안에서도. 그런데 이제 이 한문들은 거꾸로죠. 한문들은 일단 군사력도 가지고 있고요, 여기. 그다음에 그 지역의 토착 귀족으로서 막대한 그 자원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능력을 키우게 되고 그리고 얘네들도 이제 나중에 이제 어떤 학문적 실력도 많이 가지게 되죠. 그리고 실무 능력도 있고. 근데 결국에는 인제 뭐냐면 사족들은 점점 몰락을 하게 되고 한문세력들은 점점 올라가게 되고 그래서 이 그 교차점이 됐던 것이 나중에 인제 양나라 때 반란이 한 번 일어나죠. 뒤에 좀 얘기하겠지만 후경의 난이 일어나요. 자 후경의 난을 계기로 해 갖고 이 사족들 남조에 있는 그 귀족들 강남 귀족들이 대거 몰락을 해요. 예. 요때부터. 예. 그러면서 문벌 귀족 체제가 붕괴가 되죠. 그래 갖고 나중에 인제 수당 시대에 들어가면 우리가 인제 아는 상동 귀족이라든지 대북 귀족들은 강남 귀족이 아니에요. 다 인제 강북에 있었던 귀족이야. 예. 그래서 하여튼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자 그러면 인제 여기 구체적으로 볼게요. 대개 교송들 얘는 인제 교민이라고 해서 피난 귀족들을 얘기하죠. 그 얘네들 얘기해요. 얘네들. 얘네들은 따로 인제 호족들을 갖고 있었어요. 이걸 백적이라고 해요. 예. 그래서 항족을 가지고 있는 토착 귀족과 자신을 구별시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근데 그 안에서도 조도 귀족과 만도 귀족이 차별이 있었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만도 귀족은 같은 그 피난 귀족이지만 얘네들은 군사권을 가지고 있지만 차별을 받았다. 급이 낮았다. 그래서 한문 세력에 편입이 됐던 거고 그다음에 여기 고조 군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대한 자원을 소유하고 군현에 인제 이 고조군은 피난귀족들이 인제 통치했던 지역을 얘기하는데 그래서 거대한 자원을 소유하고 유민이나 빈민을 모아서 이를 경작시키고 상점을 열고 상업 활동을 통해 막대한 재산을 모았다. 예. 그다음에 인제 이렇게 있고 이건 주로 인제 만도귀족들이 인제 했던 거예요 여기. 예. 그 만도귀족 중에 상당수가 또 뭘 가지고 있었냐면 그 군사력을 갖고 있었죠. 북부 군단과 그다음에 서부 군단. 예. 그래 갖고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이에 반해 구민들, 그러니까 이제 오성들은 항적에 대해서 따로 소유하고 있었죠. 예. 근데 여기 주의할 것은 그 여기 백적하고 항적이란 건 호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귀족들만 이제 그 소유한 게 아니겠죠. 거기에 있는 일반 평민들도 인제 있어. 예, 평민도 있어. 그래서 같은 피난 귀족들 같이 평민들 그 밑에 예속민도 같이 떼어 내려왔을 때 얘네들은 백적에 속해요. 이 예속민 평민들은 피난 귀족 밑에 있었던 그 평민들 예속민들은. 그리고 인제 예전에 살았던 평민들은 토착민 귀족 밑에 예속되거나 하여튼 예전에 있었던 귀족들은 그 평민들은 항적에 속해. 그러니까 이제 이런 백적 항적을 피난 귀족, 토착 귀족 갖고 이렇게 양분해 갖고 인제 얘기를 하니까 인제 좀 할 텐데 얘기하는데 백적 안에서도 항적 안에서도 각각 강북민, 강남민 해 갖고 이렇게 일반 민간에 또 이렇게 들어가는 게 다르기 때문에 호적이 편이 다르기 때문에 차별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한문 무인대 세력의 정권 장악. 아까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만도 귀족 중에 요런 그 북부 군단이나 서부 군단을 장악하고 있어요. 양주나 형주는 오늘날 이제 뭐냐면 그 양쯔강 그 해수위 중류 지역, 호남 소북적 호북성 지역이죠. 요 지역. 예. 그래서 이제 당시 그 군사력을 이제 귀족들은 군사적 지배를 상실했죠. 여기 사족들은. 그래서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무인들의 역할이 확대됐고 그들이 정치 조건을 증대되면서 새로 형성된 세력을 한다. 그래서 유유는 이제 송나라를 세웠던 사람이죠. 진해 이제 진폐서까지 군사적 실권을 장악한 한문 무인들이 남주 여러 왕조를 했고 앞에서 이들은 주로 이제 의원 세력들 만도 귀족들이죠. 주로 만도 귀족들이 군사력을 갖고 있으니까 얘네들이 주도를 했다. 자, 그리고 이제 많은 사람들이 강남에서 강국에서 강남으로 오다 보니까 이들이 이제 대규모 인구 이동이 일어날 거 아니에요. 근데 얘네들 인구만 얘네들이 들어올 때 그냥 빈손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겠죠.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기술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도 같이 들어오게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당시 이제 강남이 본격적으로 개발이 돼.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을 위해서 아부인들이 신경 세작법을 도입했다. 그 땅에 깊이 가는 새로운 농법으로 농업 생산을 크게 발전시켰는데 깊이가 이제 신경을 함으로써 뭐냐면 밑에 있는 어떤 영양분을 이제 솎아주면서 그 땅의 지형을 쉽게 뭐냐면 만회할 수 있도록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 피난온 하북민의 선진 농업 기술과 생산 기술을 가지고 있었고 그다음에 또 이제 강남 같은 경우에 수도작이 가능하죠. 수도작이란 돈은 이제 쌀 도자니까 쌀을 키기 위해서 물을 대고 쌀을 키는 거야. 수전농법이라고 보시면 돼요. 하북의 밭농사에 못지않게 미국 생산지를 변신했고 좋은 기후 조건과 비옥한 농경지를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강남의 양쯔강 유역 지역은 개발이 안 돼서 그렇지 일단 개발만 하면 상당한 이제 곡창지대잖아요. 이런 지역이. 자, 그러면 남조의 정권 교체와 그 성격을 볼게요. 남조는 수도를 이제 경강으로 하고 있죠. 여기 이제 송나부터 해서 송제, 앙, 진. 수도가 건강이고 되게 인제 남조의 건국자들은 미천하 무인 출신, 한문 출신이야. 예. 그래서 문벌 귀족 강남 안정을 보장해 주고 했기 때 문벌 귀족 입장에서 강남의 안정을 보장시키고 북주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실력자가 필요했고 이 사람을 황제에 추대를 낸 거야. 그래서 좀 밭은 모시지만 자신의 어떤 그 뭐냐면 대신 자신의 어떤 문벌 귀족들의 어떤 특권을 인정을 해 주는 황제는 그런 이제 관계였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먼저 송나라가 세웠던 유인을 볼게요. 자, 이 유인은 그다음에 동진의 송홍이나 노순의 반란을 이제 지나봐 천사도를 기반했다는데 원래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천사도가 오도미도가 이제 이름이 바뀐 게 천사도거든요. 천사도가 북천사도, 남천사도 이렇게 있어요. 예. 그래서 원래 남천사도가 먼저 만들어지고 나서 뒤에 이제 국연지에 북천사도가 만들어진 거야. 그래서
천사도 계통이 반란을 일으켰고 진압을 했고 국교를 냈죠. 그 당시 그 5월 16일 막 분열되고 그러다 보니까 그래서 남양과 후진을 멸망시키고 낙양과 자간 두 도시를 일시에 탄환했어요. 물론 나중에 물려나요. 예. 그래서 물려나지만 일단은 한때 잠깐이라도 낙양과 자간을 탄환했잖아.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인기가 이제 뭐냐면 치솟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이걸 바탕으로 해서 동제 공제에게 성향을 했다. 그래서 송제 양이 공통적으로 성향을 했다. 성향을. 성향.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성향을 하고 나서 전에 있었던 왕족들은 다 죽여버리고 뭐 이렇게 이제 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송나무제의 토단법이 있는데 토단법은 뭐냐면 그 북쪽에 왔던 유이민들을 강내 호족에 다 편향시켜 놔요. 그래서 이제 예전에는 백적, 항적을 이렇게 해 갖고 백적에게는 이제 명세 혜택 같은 걸 좀 줬거든요. 예. 항적은 좀 약간 뭐냐면 그 색이 많고 그 명역권을 많이 줬어. 근데 이 명역권을 박탈하고 뭐냐면 항적하고 백적을 통합을 시켜버린 거야. 통합 호족을 만들어버린 거죠. 자, 그런데 이것도 이제 하려고 했다가 잘 안 돼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백적을 폐지하고 항적으로 통합을 하려고 했어요. 이걸 이쪽으로 명역권을 없애려고 했는데 왜냐하면 이제 요요권을 확보하려고 했는데 실패했다. 아, 나름대로 궁둥만세를 하려고 했는데 왜냐면 그 강남 귀족들이 반대를 심했겠죠. 예. 그 뭐냐면 자기 밑에 예속민들을 다 뭐냐면 항저우 편입시켜 버리면 자기도 항저우 들어가면 지금까지 갖고 있는 명예권을 다 박탈할 수 있잖아. 결국 잘 안 됐어요, 이것도. 예. 그래서 이제 있고 그다음에 북위의 태무제 하복통일과 남침을 좀 피해 입었다는 거. 예. 그다음에 이제 여기는 안 나왔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 중간에 그 송 문제가 죽고 나서 문제가 있어. 송 문제. 문제는 이제 정치를 잘했기 때문에 원가에 치라고 그때 연호가 이제 원가였죠. 원가에 치였다. 그래서 제일 안정된 그러니까 남조 사회에서 제일 안정된 사회였고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요. 소농민을 보호를 했고 그 다음에 개간을 추진해서 역을 부과한 그 혼을 증가시켰다는 거야. 네. 그런데 말년에 이제 누가 쳐들어온 거야? 소문일 때 얘가 쳐들어온 거죠. 합을 통해서 남쪽에서 큰 피해를 입었다. 그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제 호흡 문제가 죽고 홍우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은 이제 군사력을 각제 군단장에 임명을 해요. 그리고 그걸 각 군사력을 각제 군단장으로 임명된 일족들에게 분배를 해. 그래서 일족들에게 군단장을 임명하고 뭐냐 왕씨 울타리를 삼는데 항상 왕씨 울타리 삼으면 이게 잘 안 된다는 법칙이 있죠. 국룰이 있잖아요. 그래서 이 결국에는 울타리가 안 되고 내전의 배경이 되고 그래갖고 지네끼리 치고받고 싸웠는데 그때 그 기회를 노렸던 이제 한문 무인 출신이었던 소도성이 정권을 또 장악을 하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송나부터 성향을 받게 되죠. 그래갖고 이제 이렇게 해서 있고 북이 홍제 난침으로 이때 이제 해수 이남과 한수 이북 지역을 빼앗겼다. 그래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양지가 있고 해수가 있는데 이쪽 지역을 뺏긴 거야. 그래서 이제 힘이 많이 약해졌죠. 예. 그래서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등장한 나라가 양무제야. 이 사람은 되게 유명한 사람이죠. 아마 시험 나올 가능성이 있어. 양무제는. 자, 그래서 이제 그 양무제와 관련된 내용을 따로 정리를 좀 해볼게요. 이거는 좀 간단하게 있어갖고 자, 여기 이제 양무제, 그 소연이라는 사람이 양을 건국을 했어요. 이 사람은 상당히 이제 이상적이고
불교를 상당히 강조했던 사람이야. 이 사람. 그래서 그 앞에 있었던 왕조 같은 경우에는 성향을 받으면 그 왕부터 해갖고 전에 있는 왕족들 다 뒤집어 추종을 하죠. 근데 이 사람은 그냥 제나나 왕씨들을 살려줬어 그냥. 상당히 좀 인자한 그런 모습들을 띠고 있는데 이 사람이 개혁을 많이 했어요. 그래갖고 이제 호적 정리를 좀 다시 했는데 백가본을 정리했다. 청강개혁이라고 이제 했는데 이게 뭐냐? 이걸 하기 위해서는 아까쯤에 했던 걸 좀 다시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뭘 정리하면 호적 개편 관련된 내용을 볼게요. 자, 호적 개편에서 이제 앞에서 송무제는 백적을 제도 폐지하고 항적을 통일시켰다고 했죠. 하나로 이제 항적을 일원화시키려고 했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차별을 없애려고 했는데, 요거부터 이제 양무제는 좀 다른 식으로 한 거야. 그래서 사는 명예권을 갖는 간에 취임하고 서는 명예권이 없는 지역에 취임할 수도 이렇게 만든 거야. 이 뭐냐? 나중에 있지만 사는 이제 주로 이제 그 사인들 얘기하죠. 아까 얘기한 사족들. 그래서 이제 사족들인데 이제 사족들은 주로 명예권에 있는 그 간직이 침해. 그래서 사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예전에 그 백적을 특권을 인정해 준다는 거야. 선하는 것은 주로 한문 세력들이죠. 그래서 항적을 뭐냐면 그래서 명예권 없는 직에 침한 거야. 이 말은 뭐냐면 사회의 어떤 정치적인 어떤 권력을 인정해 주겠다. 그래서 그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하여튼 기존의 어떤 사회 그런 앞에서 내려왔던 그 백적 있죠. 백적의 명예권을 그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이 정도만 기억을 해두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백갑을 정리해서 교민을 중심으로 백갑을 정리해서 그들의 정치적 지위와 사회적 지위를 보장해 줬다. 그래서 앞에 있었던 이제 그 유연의 정책, 유유의 정책과는 좀 다르죠. 인정 안 하는 정책과. 자, 그래서 이제 사회적 안정을 깨려고 했던 거야. 이걸 통해서. 이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주시고 다시 앞으로 들어서 학문과 예술을 장려하고 그다음에 항태자 소통이 문선을 편집을 했고 남쪽 문화에 크게 정성기를 이뤘다. 유학을 장려하고 의학을 장려하고 불교 사원을 건설하고 장려했다. 불교 사원을 되게 강조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불자로서 나중에 이제 왕이 부처가 되겠다고, 그러니까 부처가 아니라 저기 승려가 되겠다고 들어가서 들어가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머리 깎고 들어가면 그 밑에 이제 신하들이 돈을 주고 사오고 뭐 그랬어, 황제들. 자, 하여튼 이런 것들이 재정고가 원인이 됐고요. 그 다음에 주군령을 증설시켜 문무관리수를 증가시켰다는 거. 근데 이런 개혁 작업들이 다 돈 들어가는 거냐? 결국에 무공, 조세징수, 가혹한 형법제 등으로 민심이 위반됐고 그 틈을 노려서 후경이 반란을 일으켰죠. 예. 후경이 나뉘나. 후경은 원래는 이제 남조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은 원래 북조에서 있다가 원래 북조의 동의 장군이었죠. 그러다가 이제 동의 통치자였던 고진과 불화로 그가 통치하고 있던 하남 지역 열세주를 가지고 양해 항복을 했던 거야. 양나라 무제간이 후경을 합대해서 하나왕이 봉했고, 근데 이제 이 교환한 후경은 양나라의 국적이 문화를 말고 그 당시 뭐냐면 반란을 일으켰어. 그래서 또 경강을 함락시키고 양무제를 생포시켜서 가둬놓고 굶어 죽게 해요. 네. 그래서 이제 황제 위에 올렸는데 이때 이제 동쪽에서 서쪽에서 강릉을 방어하고 있었던 상도왕 소욕이 이제 대장 진필선을 파견해서 후경을 물리치죠. 결국에는 건강에 수복이 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이제 문벌 귀족 체제가 붕괴되고 남조 귀족이 몰락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이때 이제 그 후경을 몰락시키는데 큰 기여했던 진필성이 따로 독립해갖고 세운 나라가 뭐냐면 진나라예요. 마지막 왕조죠. 자, 진나라는 영토가 상당히 많이 축소됐어요. 예. 그래갖고 여기 이제 지도가 어디 갔나? 이 당시 이제 강릉에 서해에서 그 뭐냐면 여기 강릉 여기 보시면 제양진입니다. 요 서해 북주화돼 있지만 이제 여기 이제 그 요쪽 지역이
이쪽 지역이 그다음에 후양이라는 계레 왕국이 세워졌어요. 실제로는 이제 여기 그 북주에 관한 영역이죠. 예. 그래서 지는 실제 이제 다른 그 왕조보다는 요 정도 그 영토가 한 40% 정도 이렇게 축소된 상태에서 어 나라가 세워진 거야. 이 진나라가 진페에서는 이제 세웠던 나라죠. 결국에는 이 시기에 강릉에서는 그 계례종군 후랑이 세워졌고 결국에 수나라 침공을 받고 수의 병합이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자 남조 정권의 성격을 보면 황제들은 대부분 남조의 공과 황제들은 대부분 미천한 출신들이야. 예. 한문 출신이죠. 남조 영대 정권의 공통점이고 그리고 이제 문벌 귀족 사회가 이제 계속 유지됐죠. 뭐 황제야 뭐 미천한 문인 출신이지만 그 신하들 고위직 신하들은 대부분은 문벌 귀족 사회에서 세족으로 우대받던 사람들이죠. 자, 문벌 귀족 입장 올 때는 강남의 안정을 보장받고 북조의 침략을 막을 수 있는 문인을 황제에 추대를 하려고 했고 귀족의 추대를 받는 창업주는 그 당시 자신을 지지해준 귀족의 지위를 보장해주고 그들을 협조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하려고 했다. 예. 이런 내용들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북조로 넘어가죠. 북조는 북위, 동위, 서위, 남위, 서위, 북주, 북제 이걸 북주라고 하잖아요. 예. 자, 북위를 이제 하북통일을 볼게요. 이 북위는 앞에서 대나라죠. 대나라가 전신이 북위 대나라죠. 그래갖고 이제 선비족 중에 그 선비족 5개 그 뭐냐면 나누는데 그 중에 탁발족이 세웠던 나라예요. 그래서 이제 태조 도무제부터 이제 보죠. 자, 평성의 도읍에서 북위를 건국했죠. 그래서 이제 나중에 낙양으로 도읍하기 이전까지의 이제 수도가 평성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원래 북위는 이제 그 선비족들 나가기 때문에 유목사였죠. 그때 이제 동무제는 유목사의 부족제를 탈피하려고 했다는 거. 중국식으로 만들려고 했죠. 국가 체제를 중국식 율령 체제로 정비했고 한족 사대부와 귀족 자제를 등용함으로써 한인대 협력을 얻으려고 했다는 거. 그리고 불황민을 분토 점거시켜 불황민에 대한 족장의 지배권을 박탈해 편호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원래는 이제 이 북이란 나라가 초창기 때는 부족 연합 국가였어요. 여러 부족들이 연합을 했어. 근데 얘네 황제 입장 올 때는 이렇게 놔두면 안 되겠죠? 그래서 얘네들 이런 식으로 나눠. 그리고 얘네들을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 왜? 서로 이제 단결하지 못하도록. 이걸 분토 점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이주시킨 얘들을 뭐냐면 호족에 편입을 시키는 거야. 예. 그럼 이 과정에서 이제 족장의 지배권이 박탈당하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모든 권력을 황제한테 집중시키려고 했고, 그리고 이제 요 나머지 이제 부족제가 없어지면 새로운 통치 시스템이 필요하죠. 이거를 중국식 율령 체제를 통해서 정비하려고 했다. 그죠? 그러니까 부족제를 탈피해서 국민 개병주의라고 할 수 있는 부병제를 실시해서 군사를 강화했다. 부병제를 실시한 것은 이제 이때인데 이걸 이제 효율적으로 이제 뭐냐면 국가 시스템을 만든 거는 보통 그 뒤에 서익되죠. 그래서 그 책에서 서익이라고 되는 거는 있는데 북위 때 만들어져서 실제 이거를 이제 뭐냐면 효율적인 시스템을 만드는 게 서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서이. 서희가 이제 나중에 북주도 이렇게 계승이 되죠. 뒤에 좀 얘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북방의 유목사에서 난경이 농경체제로 전환해서 둔전제를 실시했다.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볼게 이제 그 다음 왕이 태무제인데 태무제 때는 이제 하북을 통일했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요번에 이제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던 것이 도구 수용 및 폐불 정책을 볼 수 있죠. 태무제는 중국식 천자가 되려고 하니까 약간 이제 유교 가지고는 좀 안 돼. 유교를 존중하긴 하지만 유교는 그 안에 이제 중화 사상이 있잖아요. 그 이걸 전면적으로 내걸기 어려우니까 대신 뭘 선택해? 도교를 선택했어. 불교도 있지만
이 당시 도교를 선택했어요. 예. 그래서 이제 도교가 그때 이제 막 만들어질 때죠. 국염지에서. 국염지가 이제 앞에 그 강남에 있었던 천사도를 본받아 갖고 신천사도, 북천사도를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뭐냐면 도교라는 이제 교단이 만들어지죠. 예. 그래서 국염제 최후의 권위를 최후는 이제 상동기족 출신으로서 그 당시 강남 상동기족 한족 관료 출신 한족 관료죠. 그래서 국염지와 최후의 권위를 수용해서 수도인 평성에 청사 도장을 설치했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일종의 이제 교회라고 보시면 도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일종의 어떤 장소를 하는데 도관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도관이고, 천사가 보낸 이 부적을 여기에서 인수하고 그 다음에 국염지 신법을 이제 실시했죠. 네. 요 신법 관련된 내용이 이제 예전에 시험을 내었죠. 악장을 통해 개를 안게하는데 이 당시 도교가 이제 만들어질 당시에 불교의 영향을 많이 받았거든요. 불교에 보면 계율이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교단의 어떤 것을 이제 유지하게 불교 교단을 유지하기라 어떤 이런 내부 규정 같은 게 있는데 요걸 도교에도 들어왔어요. 근데 이걸 이제 쉽게 암기시켜서 악장을 통해서 암기시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도 있다. 음악을 통해서. 이게 이제 지금 보니까 음악 미술 거기 가보니까 음미치에 오니까 교육 과정을 얘네들은 뭐 이걸 음악을 통해서 암기하더라고요. 난 놀랬어. 요거와 비슷한 국영지 신법을 했다. 요거 싸움 문제가 예전에 시험에 나왔어요. 악장을 통해 개를 암기한 신법이 뭐냐? 거의 100%못 썼어. 그게 틀려고 낸 거야 그냥 이거. 네. 하여튼 그래서 이제 신천사대 기반을 마련했다. 그래서 청사도장과 그다음에 국영지 신법을 통하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있고 결과에 보면 태평진군에 개헌했다. 연호를 도교식 칭호죠. 그리고 이제 즉위하는 도단에 가서 도사에게 부적을 받고 도교의 국교화 및 불교를 탄압했다. 그래서 태무제 때 이때 불교를 탄압해요. 그래서 이걸 보통 이제 중국 역사상 삼무일종의 범람이라고 그러니까 4명의 형제가 불교를 탄압을 했는데 첫 번째 그 스타트를 이뤘던 시작했던 형제가 북의 태무제예요. 그래서 보시면 이제 북위의 태무제, 북주의 무제 있고 그다음에 당나라의 무종 그다음에 그 후주의 세종이라는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3명이 있으니까 세자가 3개의 무가 있죠. 3명이 다 무죠. 태무제, 무제, 무종, 삼무, 세종의 종자가 붙으니까 일종. 네. 그러니까 삼무일종의 법랑이 있어요. 네. 하여튼 탄압을 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장이었던 문성제 때 다시 불교 탄압을 폐지시키고 불교 붕괴인데 이제 불교보다는 이제 북양제 권위를 높이기 위해서 그 당시 이제 그 불교를 원주를 내줬죠. 그래가지고 그 당시 불교 국가 모습을 띠고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태무제만 좀 약간 삐딱선탔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래서 태무제는 도교를 통해서 황제권을 강화시키고 그 과정에서 불교를 탄압했는데 대부분 황제들은 북위의 황제들은 북위뿐만 아니라 56국대 전반적인 황제들은 몇몇 황제를 제외하고는 대부분은 불교를 지원해 주면서 불교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권위를 내세우려고 했다. 왕주불 사상이라고 하죠. 꼭 자기가 부처라는 걸 내세워서 통치를 하려고 했다는 거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또 태무제 때 일어난 대표적인 사건이 국사피라 사건이에요. 요거는 시험 문제 안 나왔지만 한번 나올 가능성이 있어요. 이 당시 이제 북위가 그 나라를 세우고 뭐냐면 커지면서 한족들을 대규모 이제 자기 관료로 채용을 했는데 그 중에 이제 상동귀족 세력들이 되게 많았어요. 상동귀족의 대표적인 사람이 최호라는 사람이거든요.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이제 그 도교를 이제 받아들일 때 앞장섰던 사람이잖아요. 이 사람이. 그래갖고 이제 그 당시 국사라는 것은 이제 북위의 역사죠.
선비족의 역사, 탑발족의 역사야. 그래갖고 이제 최후가 탑발족의 역사 쓸 때 그 북의 선조도 예전에 이제 유목사행을 하면서 야만적인 내용들 있죠. 이걸 그대로 쓴 거야. 아, 그러니까 그걸 봤던 그 당시 태무제가 선을 넘었다 생각을 했겠죠. 예. 그래서 얘네들 최후를 비롯한 화국의 명문들, 한족 명문들 대형으로 주사를 내요. 예. 그래갖고 이걸 통해서 한인 문벌귀족에 대한 선비적 군주권을 우위를 했다. 그래서 국사 피난 사건은 이 중화 사상 측면을 때 최후가 가지고 있는 국사 중화 사상이 이런 그 선비족을 무시하는 것들이 표출돼 갖고 국사에 적어놨기 때문에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태무제가 탄압을 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통해서 이제 한인 문벌 귀족에서 선비족의 군주권 우위를 입증시켰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외에도 이제 잠깐 위축됐지만 나중에는 다시 이제 뭐냐면 한족 관료들 적극 등용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선을 넘지 마라 이런 것들이 어떤 것들을 경고를 해줬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중화사상 측면에서 이제 국사 폐하 사건을 본 거고 또 경제적인 측면에서는 좀 다를 수가 있겠죠. 자, 이거는 이제 뭐냐면 원래 선비족 자체가 유목민족이잖아요. 자, 유목민족의 특징은 뭐냐면 그 인민을 지배할 때 어떤 식으로 지배를 하냐면 토지를 가지고 지배하지 않아요. 토지는 중요하지 않아. 유목민족은 뭐 돌아다니니까. 중요한 게 뭐냐면 사람이죠. 유목민족이 중요한 건 사람이야. 사람을 지배하는 거야. 사람을. 그래서 이제 있는데 이에 반해서 농경민족들의 국가들, 예전에 농경민족들의 국가들 통치를 보면 어, 뭘 매개로 토지하죠? 토지를 매개로 해서 사람을 지배해요. 왜냐면 여기 농민들은 토지에 묶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토지를 매개로 해서 사람을 지배하는 게 더 효율적이야. 예. 그런 지배의 구조를 가지고 있었어요. 자, 근데 선비족이 이제 딱 그 부기가 딱 등장할 때 초창기 때 얘네들 유목민이기 때문에 토지에 대한 별로 관심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토지는 누가 장악하고 있었냐면 주로 이제 한족 귀족들이 장악을 하고 있었고 얘네들이 이런 식으로 이제 토지를 가지고 인을 지배한 형태였고 그 유목민족들은 그냥 사람만 지배하는 데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네들이 북이 귀족들, 선비족 귀족들이죠. 근데 점점 이제 한화 정책을 하면서 이제 점점 농경화되다 보니까 이제 유목민족 예전에 이제 유목민족들이 점점 이 선비귀족들이 뭐가 되는 농경민족화 돼버린 거야 얘네들이. 예. 그러니까 얘네들도 똑같이 이제 뭐냐면 예전에 한족들처럼 토지를 매개해서 인을 지배하는 시스템 바뀐 거야. 그러면서 예전에 한족 귀족하고 선비족 귀족은 충돌하지 않았죠.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이제 토지 문제를 둘러싸고 충돌하기 시작한 거야. 예. 그래서 이제 이런 다툼이 결국에는 이런 경제적 배경이 뭐냐면 국사 피살 사건으로 터져 나온 거죠. 예. 이걸 경제 측면에서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제 측면의 국사 피살 사건 관련된 내용은 구동계에 있어요. 구동계. 오늘 보니까 게시판 보니까 그 물어보는 분들이 아무 차례도 없대. 동계. 신동계 보시면 되는 신동계에는 잠깐만 요거 부분만 남아있지 경제 측면 관련된 내용만 언급돼 있지 이거 국사 피살 사건으로 연결시키지 않았거든요. 신동계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요것만 잠깐 언급돼 있어. 근데 구동계는 요거와 국사 피살 사건의 배경과 연결시켰어요. 예. 그래서 아마 신동계에서 구동계 넘어갈 때 이때 아니 신동계가 이제 그 나올 때 구동계 이 내용이 빠진 것 같아 편집하는 과정에서.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읽다 보면 신동계 구동계 비교해 보면 오히려 이제 구동계가 더 뭐냐면 내용이 더 풍부하다고. 왜 이렇게 신동계 많이 빠졌는지 모르겠는데 아마 뒤에 이제 개혁 개방 관련된 내용을 좀 많이 집어넣다 보니까 한정진 지분에 그 부분 집어넣다 보니까 그 앞부분에서 조금씩 좀 빠지는 것 같아요 보니까 지금. 예. 하여튼 이거 읽을 때 구동계 읽으세요. 구동계. 예. 구동계 있어요 이거. 자, 그다음 문성제 때는 다시 태무제의 불교 탄압을 벗어나서 이제 다시 뭐예요? 예. 불교를 부흥시키죠. 호국불교를 변질했고, 그때 이제 호국불교 변질됐다? 뭐 하여튼 변질됐고, 평성의 운강석분을 이제 축조하죠. 예, 평성에. 그래서 운강석분을 축조했다. 보통 이제 3대 석불 사고 나면 중앙석불, 운강석불,
용문석골 이렇게 있잖아요. 예. 그래갖고 이제 있는데 운강에 이제 평성에 이제 있고 수소 옮기면서 낙양 올 때 용문석골 만들죠. 예. 그래서 그래서 이제 석굴상을 만들었다. 석굴상은 여러분 알다시피 인도에서 이제 처음 만든 건데 인도 습하잖아요. 그래서 석굴 만들었고 그 안에 사원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그것이 중국에 영향을 준 거야. 예, 석굴상원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석굴암이 석굴사라고 했죠 예전에. 그게 이제 대표적인 이제 석굴상원의 대표적인 유형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어린 홍문제가 즉위하죠. 문선제가 죽고. 홍문제는 이제 어릴 때 즉위했기 때문에 집권 초기 때는 자기가 이제 정치를 못 하고요. 그게 이제 문성재 어머니인가 부인인가. 네. 그래서 문성재 어머니든 부인은 간에 풍태우가 이제 집권을 하게 돼요. 풍태우, 문명태우라고 하죠. 문성재 항우네요. 이거 문성재 부인이네. 목표는 독일을 이제 중국식 집권국가를 만들기 위한 정책들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군전제, 삼장제 이런 것들은 그 홍문제 친정을 통해서 한 게 아니라 홍문제가 어릴 때 한 거야. 그 때문에 실제로 이제 홍문제가 하는 것보다는 그 홍문제의 섭정이었다. 풍태우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군전대 같은 게 뒤에 또 살펴보겠지만 뭐 이한세의 건의를 받고 수용을 했다고 했죠. 삼장제는 그 군전제를 이제 같이 할 때 이제 했던 거고.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뭐냐면 국가 재정의 기반을 확충시키고 인민에 대한 황제 지배권을 확립을 하려고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이제 홍문제 하나 정책은 그 홍문제가 이제 성인이 돼서 이제 친정하고 할 때 이제 했던 거죠. 친정기 때. 예. 그리고 두 번째 인증번호 알려드릴게요. 두 번째 인증번호는 18번입니다. 18번. 근데 두 번째 인증번호 얘기 안 했죠? 네, 18번입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진행이 하고요. 다음 시간에 호문제 이제 그 하나정책 관련된 내용을 좀 진행을 해볼게요. 네, 오늘 수고하셨고요. 토요일 날 뵙겠습니다.